회장님, 잠깐만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회장 강도연이 고급 장우산을 든 채 회사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10살 난 여자아이가 뛰어와서 그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이는 회사 청소부의 손녀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그 우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밖에는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룹 창립 기념식이 있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결국 회장은 고급 장우산 대신 편의점 비닐 우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 작은 선택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거대한 음모를 밝혀낼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과연 10살 아이는 어떻게 위험을 알아챈 것일까요? 그리고 그 우산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새벽 5시 강도연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부터 시작되었죠. 침실 옆 드레싱룸에서 정장을 갖춰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일찍 나가시는군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아내 한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톤엔 예전 같은 따뜻함이 없었죠. 강도연은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말이야. 그러시겠죠. 요즘 부회장님이 많이 도와드린다니까 좋으시겠어요. 한미정의 말에 강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부회장 이태준 이야기만 나오면 아내 표정이 묘하게 밝아지는 것을 최근 들어 자주 목격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전용차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채였어요. 운전기사 이씨가 백미러로 회장의 표정을 살폈지만 강도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가 흐리다고 하니까 우산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알겠네. 회사에 도착한 강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회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청소하는 직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만식 청소부 반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고생이 많네, 만식 씨. 강도연에게 박만식은 20년 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회사를 지켜온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묵묵함이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회장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오늘 일정을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오전에는 임원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창립 기념식 준비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원회의에 이 부회장도 참석하나? 네, 참석 예정입니다. 강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이태준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언론에서는 연일 세대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젊은 임원들 사이에서도 이태준을 중심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임원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이태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다른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강도연은 그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회장님,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태준의 말에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연은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강도연은 회장실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모퉁이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이태준의 것임을 알아차린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번 창립 기념식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장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함께 있던 다른 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세대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시기상 적절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주들도 젊은 경영진을 원하고 있고요. 강도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그것도 자신이 믿고 맡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에 들린 말이었어요. 회장님 부인까지 우리 편이야. 이제 곧 끝나지. 이태준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한미정까지 이들과 한편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부인께서 정말 협조하실까요? 물론이죠.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내일 행사만 무사히 치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강도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장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죠.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련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렇게 아프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간 강도연은 거실에서 한미정과 마주쳤어요. 아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어딘가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드세요. 누구와 만나는 거야? 친구들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한미정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강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늘 오후에 들은 이야기로 충분했거든요. 혼자 남은 저녁 식탁에서 강도연은 젓가락을 들고 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보니 박만식의 손녀 수아가 서 있었어요. 10살 난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여기까지 왔니? 할아버지가 늦게 일하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회장님도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김밥 싸주셨어요. 아이의 순진한 마음씨에 강도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차가운 배신감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할아버지랑 같이 먹어볼까? 네, 좋아요. 둘이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강도연은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수아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였어요. 일기예보대로 비가 올 모양이었죠. 오늘은 그룹 창립 기념식이 있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고 현관으로 나서려는데 한미정이 침실에서 나왔어요. 여보, 오늘 행사 잘 치르세요. 고맙네. 하지만 아내의 표정에서 진심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만 끄덕이고 집을 나섰어요.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 이미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임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언론사 관계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강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올라가면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이슬비였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장맛비가 되었습니다.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와 말했어요. 회장님, 우산을 준비해드렸습니다. 행사장으로 이동하실 때 사용하세요. 책상 위에 놓인 우산을 보니 평소 쓰던 것과는 다른 고급스러운 장우산이었어요. 검은색 천에 은색 손잡이가 달린 멋진 우산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준비한 거지? 부회장님 쪽에서 특별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어울리는 우산이라고 하시더군요. 강도연은 우산을 손에 들어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태준이 굳이 우산까지 준비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오후 1시 행사장으로 이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도연이 우산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로비에서 박만식과 수아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수아가 강도연을 보더니 갑자기 뛰어와서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수아야, 무슨 일이니? 아이의 얼굴이 심각해 보였어요. 10살 아이답지 않게 진지한 표정으로 강도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그 우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런 말을 하니?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로요. 수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수아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산을 안 쓸 수는 없잖니. 그럼 다른 우산 쓰세요. 제발요. 박만식이 다가와서 손녀를 말렸습니다. 수아야, 회장님께 실례가 아니니.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강도연은 수아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젯밤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단순한 아이의 걱정일 수도 있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아야, 그럼 다른 우산이 어디 있니? 저기 편의점에서 파는 투명한 우산이요. 그거 쓰시면 안 될까요? 강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요한 행사에 편의점 우산을 들고 가는 게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다. 그럼 그 우산으로 하자. 비서가 급히 편의점에서 투명한 비닐 우산을 사와서 건네주었습니다. 강도연은 고급 장우산을 비서에게 맡기고 투명 우산을 들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네. 비만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오늘은 꼭 그렇게 하세요. 강도연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투명 우산을 든 모습이 어색했지만 아이의 순수한 걱정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창립 기념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강도연은 투명 우산을 들고 행사장에 도착했고 참석자들의 시선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무사히 기념사를 마쳤어요. 이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강도연이 회장실로 돌아가려는데 보안팀장 김상철이 급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안실로 오시겠습니까?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김상철의 표정이 심각해서 강도연은 그를 따라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보안실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가져다준 고급장 우산이 놓여 있었어요. 회장님, 이 우산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김상철이 우산을 뒤집어 보이자 손잡이 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렌즈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송신장치도 함께 들어 있어요.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산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니 도대체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더 있습니다. 김상철이 장갑을 끼고 우산 손잡이를 가리켰어요. 이 부분에 이상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화학 분석을 의뢰했는데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독성 물질? 네. 피부에 닿으면 흡수되는 성분입니다. 즉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심장에 무리를 주는 물질이에요. 강도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그 우산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카메라로 무언가를 촬영당하고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심장 발작을 일으킬 뻔했던 거였어요. 누가 이 우산을 준비했는지 조사했나? 네. 부회장 이태준 비서실에서 주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상철이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분명히 이태준의 지시로 특별 제작된 우산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암살 시도로 보입니다. 행사 중에 우산을 쓰시는 모습을 촬영해서 뭔가 부적절한 장면을 연출하려 했거나 아니면 독성 물질로 인한 갑작스러운 발작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태준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보다도 수아의 경고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이 우산을 안 쓰시게 됐습니까? 박만식 청소부의 손녀가 쓰지 말라고 했어. 10살짜리 아이가요? 그래. 이유는 모르겠지만 간절하게 말리더군. 김상철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그런 걸 알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 아이가 뭔가 본 게 있을까요? 한번 물어봐야겠어. 강도연은 급히 박만식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박만식이 수아와 함께 보안실로 왔어요. 수아야, 어제 왜 할아버지한테 우산 쓰지 말라고 했니? 수아가 주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저께 밤에 회사 지하에서 무서운 걸 봤어요. 무서운 걸? 이태준 아저씨랑 회장님 부인이랑 낯선 남자가 우산에 뭔가 하고 있었어요. 우산에 뭘 넣으면서 나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강도현과 김상철이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말? 내일 행사 때 이 우산이면 완벽하다고. 그리고 손잡이에 묻히면 한 모금도 못 넘길 거라고. 수아의 증언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태준과 한미정이 공모해서 강도연을 제거하려 했던 거였어요. 수아야, 혹시 그때 녹음이나 사진 같은 건 없니? 수아가 가방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은 평소와 같이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면에 실린 기사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도연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유통그룹 회장 일가, 수백억 규모 횡령 정황. 모든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급히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인지 파악했나? 회장님, 어젯밤 익명의 제보로 검찰의 자료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사들이 난리예요.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서둘러 회사로 향했지만 이미 언론사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 있었어요. 회장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횡령 혐의는 사실입니까? 책임지고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지는 상황에서 강도연은 아무 말 없이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 이태준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큰일이군요. 자네가 한 짓인가? 강도연이 직설적으로 물었지만 이태준은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아침에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 그럼 이 조작된 회계 자료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강도현이 책상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김상철이 밤새 조사한 결과 회계팀에서 조작된 자료들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회장님,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누군가 회사 내부 정보를 악용한 것 같아요. 이태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강도현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검찰 수사관들이 회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그들은 회장실과 회계팀을 샅샅이 뒤졌어요. 강도현은 수사에 협조한다며 조용히 지켜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장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말인가? 네.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강도현이 수사관들과 함께 나가는 모습이 또다시 언론에 포착되었어요. 저녁 뉴스는 온통 그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온 강도현은 거실에서 한미정이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뭐 하는 거야?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한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도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말 이태준과 한편이었구나. 그래요. 당신은 이미 과거의 인물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걸 함께 지켜왔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지켜봤다고요? 당신은 회사밖에 몰랐어요. 가족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한미정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태준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드릴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강도현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가정에서는 배신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강도현은 술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가장 깊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마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일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결국 받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만식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강도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만식 씨, 수아가 걱정한다고 하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강도현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지만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도현은 거실 소파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해 그대로 잠든 것 같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현실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박만식과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수아가 평소보다 조금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아마 어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렴풋이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만식 씨. 거실에 앉은 박만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힘드시죠? 괜찮네. 이런 일도 있는 거지. 하지만 강도현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아가 강도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수아야, 내가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 우산 일 말이야. 그때 수아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회장님, 그때 핸드폰에 뭔가 녹음된 게 있어요. 녹음. 수아가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그저께 밤에 할아버지 기다리다가 지하 창고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게임하다가 배터리가 없어져서 그냥 들고 있었는데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날 밤에 무서웠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서 청소도구 뒤에 숨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때 실수로 녹음 버튼을 눌렀나 봐요. 박만식이 놀란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어요. 수아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왜 말 안 했니?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강도현이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그 녹음을 들려줄 수 있니? 수아가 핸드폰을 조작하더니 파일을 재생했어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니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행사 때 이 우산이면 완벽해. 이태준의 목소리였어요. 강도현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잡이에 묻히면 한 모금도 못 넘길 거야. 이번엔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확실한 거죠? 실패하면 안 되는데. 한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걱정 마요.
내일 창립식 비 오는 날이면 그림 그리기 딱 좋겠네. 회장님이 그 우산만 쓰면 끝이야. 카메라로 부적절한 장면 연출하고 독성 물질로 심장 발작 유발하면 완벽한 사고처럼 보일 거예요. 녹음은 여기서 끝났어요. 비록 30초 남짓한 짧은 녹음이었지만 모든 음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수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수아야, 내가 할아버지 목숨을 구해줬구나. 정말요? 정말이야. 이 녹음이 있으면 나쁜 사람들을 잡을 수 있어. 박만식도 상황을 이해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을 해치려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만식 씨. 이태준과 내 아내가 함께 날 제거하려 했어. 강도연은 즉시 김상철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 지금 당장 와주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 1시간 후 김상철이 도착했고 녹음 파일을 들은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겠어요. 그런데 10살 아이의 녹음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충분합니다. 음성 분석을 통해 화자를 확인할 수 있고 우산에서 발견된 증거물과도 일치하거든요. 강도연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아야, 내가 정말 용감했어. 무서웠을 텐데 잘 견뎠구나. 회장님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수아의 순수한 마음에 강도연은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배신했지만 한 아이의 순수함이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어요. 수아의 녹음 파일이 검찰에 제출된 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이태준과 한미정, 그리고 정체불명의 제3자가 대화한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어요. 검찰은 즉시 수사 방향을 바꿔 이태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태준 부회장 긴급 체포, 회장 암살 시도 혐의.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도연은 회장실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동시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에 대한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김상철 보안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태준의 개인 금고에서 추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증거들? 해외 자본과의 계약서, 언론사 매수 내역, 그리고 부인과의 밀약 문서까지요. 김상철이 서류들을 펼쳐 보이자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태준은 단순히 경영권을 탈취하려던 게 아니라 해외 투기 자본의 회사를 팔아넘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식이 회사를 통째로 팔아먹으려 했군. 네. 회장님을 제거한 후 경영권을 장악해서 해외 자본에 매각할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류 중에는 한미정이 서명한 동의서도 있었어요. 남편 사후 지분 처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미정도 체포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녀는 이태준과의 불륜 관계와 함께 남편 살해 음모에 가담한 사실을 자백했어요. 한미정 여사 체포, 남편 살해 음모 가담 시인. 언론은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재벌가의 충격적인 내부 배신극에 온 나라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강도연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만식과 수아가 김밥을 들고 와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혼자 드시나 봐서요. 고맙네, 만식 씨. 들어와.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괜찮아지신 거예요? 그래, 수아야. 내 덕분에 나쁜 사람들이 잡혔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회장님 부인은 왜 그런 나쁜 일을 했을까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강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는 거란다. 하지만 가족인데. 그래서 더 슬픈 거야, 수아야. 박만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온다고 하던데요. 아직은 할 말이 없어. 수사가 다 끝나면 그때 해야겠어. 다음 날 오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태준과 한미정 외에도 회계팀 일부와 외부 세력들이 추가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강도연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오후에 강도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난 며칠간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회사에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켜준 것도 결국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도연이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였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위험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도연은 회사로 돌아가 박만식과 수아를 불렀습니다. 만식 씨, 수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희가 뭘 했다고요? 생명의 은인들이야. 앞으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강도연은 수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강도연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어요. 미국에 있던 장남 준혁이 급히 귀국해서 그룹 경영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은퇴하시는 건가요? 준혁이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말했어요. 3년 만에 만난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야. 하지만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거지. 강도연은 책상 위의 서류를 준혁에게 건넸어요. 어린이 근로자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앞으로 내가 할 일이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과 성실한 근로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려고 해. 준혁이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자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 지분 일부를 처분해서 재단 기금으로 사용하겠어. 나머지는 내게 상속하고. 부자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박만식과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해가 됐나요? 아니야, 들어와. 준혁아, 소개할게. 박만식 씨와 수아야. 준혁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들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가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강도현이 박만식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만식 씨, 이거 받아주게. 이게 뭡니까? 재단 관리이사 임명장이야. 앞으로 나와 함께 일해주었으면 해. 박만식이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네만큼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꼭 부탁하네. 강도연의 진심 어린 부탁에 박만식은 감동했습니다. 20년 넘게 청소부로 일했던 자신을 이렇게 믿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엔 수아에게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아야, 이건 내 거야. 뭐예요? 대학 입학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가 들어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 수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가족이요? 그래. 할아버지가 외로우니까 진짜 손녀가 되어달라는 뜻이야. 박만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과분한 대우입니다. 과분하기는. 우리가 받은 게 얼마인데. 그날 저녁 4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강도연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가족의 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수아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야. 그럼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수아가 커서 같이 일하면 더 좋겠어. 한 달 후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강도연은 단상에서 인사말을 했어요. 이 재단은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아이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아가 가방에서 우비를 꺼내며 강도연에게 입혀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우산 말고 이거 입으세요. 왜? 우산이 편한데. 우비가 더 안전해요. 손도 자유롭고. 강도현이 웃으며 우비를 입었어요. 투명한 우비 너머로 보이는 수아의 환한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수아야, 고마워. 할아버지한테 와줘서. 저도 고마워요. 진짜 할아버지가 생겨서. 비오는 거리를 걸으며 강도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부와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진짜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말이죠. 믿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을 말입니다. 가족을 말입니다. 가족을 말입니다.